안녕하세요. 친구 이정후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이정후 25 샌프란시스코의 이 홈런이 펜웨이 파크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타격감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타자들은 원정 6연전에 대한 기대를 더할 것이다. 필라델피아와 콜로라도에서의 원정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후는 두 번째 날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에서 우측 펜스를 넘어 홈런을 터뜨렸다. 그는 이틀 연속으로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8타수 1안타에 그쳤다. 보스턴과의 시리즈 전까지 0.169였던 이정후의 타율은 0.259로 떨어졌다.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은 0.659로 기록됐다. 보스턴과의 시리즈는 기록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정후는 두 날 동안 이 홈런을 기록하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경기를 치르는 이정후의 활약이 기대된다. 실제로 이정후는 1일부터 최소 1개에서 최대 2개의 홈런과 최소 1에서 2개의 2루타를 기록했다. 우측 외야가 긴 펜웨이 파크의 특성이 그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펜웨이 파크는 선수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 30개 구장 가운데 파크 팩터 2위에 올랐을 정도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그러나 좌타자 홈런 팩터 부문에서는 25위로 리그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왼손 타자들이 홈런을 치기 어렵다. 그 결과 올 시즌 2번의 홈런을 기록한 이정후는 펜웨이 파크에서도 홈런성 타구를 날리지만 뜬 공으로 아웃되는 아쉬움을 남겼. 먼저 1일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의 9회 타구는 메이저리그 30개 구장 중 대부분에서 홈런이 될 만한 타구였다. 이날 이정후는 저스틴 슬레이튼을 상대로 2S 다시 투비 카운트에서 6구째 90.6마일의 커터를 강타했습니다. 타구의 속도는 100마일이었고 각도는 34도였으며 이는 우측으로 쭉쭉 뻗어갔습니다. 그러나 담장 앞에서 윌리어 아브레유에게 잡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타구의 비거리는 377피트, 즉 114.9m였습니다.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이정후의 이 타구는 30개의 구장 가운데 26개의 구장에서 홈런이 될 만한 타구였습니다. 보스턴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와 함께 캔자스시티, 오클랜드, 워싱턴까지 4곳에서만 홈런이 되지 않는 타구였습니다. 투수 친화적인 홈구장이었더라도 담장을 넘겼을 대형 타구는 하지만 뜬 공이 되었습니다. 이정후는 앞서 세 번째 타석에서도 좌완 브레난 버나디노를 상대로 중견수 방면에 잘 맞은 타구를 날렸지만 역시 중견수 글러브에 잡혔습니다. 이정후의 세 번째 타구와 네 번째 타구는 1일 경기 전체에서 나온 타구 중 비거리 부문에서 1,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먼 거리까지 날아갔지만 펜웨이 파크의 특성상 홈런이나 장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일 경기에서도 이정후의 활약은 비슷했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보였습니다. 상대 선발인 크로포드를 상대로 0-1 카운트에서 2구째 88.6마일 커터를 당겨 우익수 방면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5회 타구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원비-1S 카운트에서 3구째 82마일 스위퍼를 강타했지만 우익수 뜬 공으로 아웃되었습니다. 해당 타구의 비거리는 360피트, 109.7m로 타구 속도는 99.4마일이었으며 타구 각도는 22도였습니다. 이는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14개의 구장에서 홈런이 될 타구였습니다. 우측 외야가 긴 펜웨이 파크의 특성 탓에 이틀 연속 홈런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정후는 1회 첫 타석 안타 이후 세 차례 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나면서 아쉽게도 득점이나 타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좌타자가 홈런을 치기 어려운 펜웨이 파크의 특성상 이번에 홈런을 놓치긴 했지만 이정후의 타격감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이정후는 연속 안타와 출루 행진을 기록할 당시 타율을 0.279까지 끌어올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흐름이 주춤해 졌고 보스턴과의 앞선 2연전에서 1안타밖에 때리지 못했지만 양팀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장타성 타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가 타격감을 찾은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3일 보스턴과의 한 경기를 더 치른 후 하루를 쉬고 나면 5일부터 이른바 타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원정 시리즈를 연속으로 치를 것입니다. 먼저 이정우는 5일부터 7일까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홈구장인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원정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처음 상대하는 필라델피아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최고의 마운드를 자랑하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이어 지구 2위로 선전 중입니다. 그러나 홈구장인 시티즌스 뱅크 파크는 내셔널리그에서 대표적인 타자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중앙 좌측부가 중앙보다 조금 더 외야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비대칭 형태로 우중간 펜스와의 거리는 112m, 우측 폴대까지의 거리는 101m로 짧습니다. 펜웨이 파크에서 이정후가 기록한 2개의 홈런성 타구는 모두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홈런이었습니다. 그만큼 좌타자가 홈런을 치기에 유리한 구장입니다. 또한 센터 필드가 넓고 좌중간 외야 수비가 쉽지 않은 편이므로 종종 3루타나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정후의 입장에서 우측으로 타구가 향한다면 홈런을 기대할 수 있고 좌측으로 타구가 향한다면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정후가 이러한 좋은 흐름을 필라델피아와의 3연전에서 이어 그 다음 시리즈까지 이끌어간다면 더 반가운 상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이애미 말린스와 함께 치열한 내셔널리그 전체에서 최하위를 경쟁 중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3연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입니다. 콜로라도는 올 시즌 최악의 팀 중 하나입니다. 29경기에서 7승 22패로 승률이 0.241로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내셔널리그 팀 중 최악 수준의 경쟁이며 마이애미 승률 0.26, 아메리칸 리그의 시카고 화이트삭스 승률 0.200과 같은 동료들이 없었다면 콜로라도는 독보적인 최하위 팀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콜로라도는 내셔널리그에서 최하위 마운드 팀 평균 자책 6.05를 자랑하며 빈공을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음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이 치러질 콜로라도의 홈구장 크와스 필드가 악명 높은 최고의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합니다. 역대 파크 팩터에서도 거의 매 시즌 원위에 올랐을 정도로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입니다. 좌타자들에게도 매우 유리하며 펜웨이 파크처럼 홈런을 이를 누려도 적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를 고려하면 이정후에게와 샌프란시스코에게 가장 기쁜 대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정후의 입장에선 펜웨이 파크에서 아쉽게도 2개의 홈런을 놓쳤지만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 오라클 파크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어질 필라델피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